삼성전자 주주님 반갑습니다. 반포주식회장 황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반등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채널이 상방으로 좀 잡힌 듯한 그런 무빙들이 하나 둘씩 나와주면서 거래대금도 1조 원이 이제 평균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거래대금이 오늘 1조하고도 1761억 원 발생했습니다. 원래 평소 같은 경우에는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종목이 합쳐서 보통 1조 정도 발생하면 야 잘했다 박수 쳐주면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것도 이제 평균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한테 뭐 HBM 점유율이 밀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장중에 아주 이 소식이 들려왔죠. 이 뉴스입니다. 단독 뉴스인데 전영현 엔비디아와 HBM3E 12단 공급 논의에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다. 예, 엔비디아 없이도 잘 버틸 수 있는 이 AMD와의 계약 이것이 엔비디아의 현재 제품보다 오히려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서 좀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HBM 공급 논의 사실상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약 76%에 달하는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HBM 수주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독 뉴스입니다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 강혜령 기자님 이분이 말하는 거는 완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기로 상당히 유명하신 이 서울경제 기자님이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 이 부분이 좀 적혀 있네요.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분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서 GB300 그러니까 블랙의 울트라형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3E 12단 공급을 타진했다. 최근에 AMD, 암드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이 납품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문을 드디어 했는데 맨날 뭐 공급이 일어난다 만다 얘기해가지고 주주님들 좀 많이 속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 부회장은 지난주 미 실리콘밸리 찾아가서 엔비디아랑 공급 협상 관련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엔비디아향 HBM 공급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됐느냐? 요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퀄 테스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예를 들자면은 한 달에 100장 정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으로 뭐 80장, 70장 이렇게 혹은 100장을 맞춰도 납기를 못 맞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일어난 것 같고요. 사안회장 통한 관계자는 베이스 그리고 코어 다이를 계산한 4세대 10나노급 디램 기반을 해서 HBM 12단 품질이 경쟁사에 밀리지 않는다는 강조하면서 이 경쟁사는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 대량 출하할 블랙의 울트라 대한 공급 가능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는 수치적으로 품질이 밀리지 않고 암드에 납품 사례가 생긴 만큼 HBM3 12단 제품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을 쳤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AMD AI 가속기 MI350X 시리즈에 이 HBM3 12단을 실제로 납품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엔비디아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라고 보이고 대량 공급도 가능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뉴스까지 일어났냐? 블랙엘 울트라는 내년에 물론 내후년까지 지속적인 수요를 보일 전망이다. 왜 그러냐면요.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사진 보이듯이 요거 있죠. 이게 무슨 잘 보면 무슨 에어컨처럼 생겼잖아요. 요거 하나하나에 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HBM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거 안에 또 요렇게 비슷한 게 막 엄청 수십 개가 쌓여 있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m 돼요. 요게 그래서 사람 키만한 키보다 더 큰 게 한 대당 몇 천만 원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수백만 원짜리가 몇십 개가 꽂혀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줄을 잃었고 여기 이제 주가로 넘어가서 중요한 포인트 있죠.
업계는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을 하고 난 삼성전자 메모리 경쟁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 부회장은 취임 후 HBM3 베이스 코어 다이 개선을 했다. 그러니까 베이스 코어 다이, 그러니까 완전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베이스 코어 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 기와를 이렇게 막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기와장 먼저 얹습니까? 그쵸? 당연히 기둥이 있어야죠. 그 기둥. 그 기둥을 올리는 건데 이게 뭐예요? 베이스 코어 다이다. 원래 이 기술력이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기와를 막 올리려면 여기가 무게가 막 하중이 실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뭐 이런 식으로 산발이를 놓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형식으로 갔다.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핵심 기술력을 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이 기술력을 고집을 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많아가지고 계속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은 완전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채널은 상단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제 200의 이동평균선이 검정색 선에 이렇게 차트 상단이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서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답답한 마음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채널이 역방향으로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뭐 HBM이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때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이제 부양이 되는 듯 하지만은 시원하게는 못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의혹을 일축시키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자, 7월 1일자 5시 18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인데 삼성이 30조 원 들여서 평택 P5 건설 2년 만에 재개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HBM 같은 경우 저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30조 원짜리 평택 P5 건설 재개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시스템 반도체랑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이게 나뉘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의 회복세가 눈에 띄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HBM도 밀리면서 이 D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요걸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소리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삼성전자가 미쳤다고 30조 원 들여가면서 평택의 P5 공장을 다시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매출은요 D램으로 내면 되는 거고 원래 전 세계 1위니까요. 추가적인 영업이익은 HBM의 엔비디아 플러스 AMD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주가 자체가 지금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단이 잡혀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채널이 이렇게 상단으로 가도 반대 이런 식으로 또 옆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이 겹쳐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긴 하는 듯 한데 6만 원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러고 요즘 같은 시장 보시면은 개별주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거래대금 터진 것들 좀 보세요. 자, 지금 한화라든지 개별 하나주들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 그리고 다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도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5천억 터졌습니다. 5,666억 원. 9억 원이네요. 안에 이 테마주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안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좀 답답한 마음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개별주들 단타로 좀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백날 첫날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아무리 목이 털어져라 얘기를 해봤자 이렇게 개별주들이 잘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이러한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체 조작이 없고 제가 실제 운영 중인 겁니다. 쭉 올려서 보게 되면은 제가 6월 결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6월달 저 매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조작이 없고요. 실제로 제가 소통방에다 어떤 타점에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대표적으로 6월 30일에 했었던 이 이노베이션에 대한 매매를 다시 좀 복기를 해드리자면은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려요. 보이시죠? 여기 6월 30일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6월 30일에 제가 직접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 수정되면 없죠? 정확히 제가 직접 말한 겁니다. 8시 35분에 SK이노베이션 장기이동 평균선인 201선을 돌파 시도를 2차례나 했습니다.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 매우 유리한 타점이다 하면서 그때 당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6% 상승할 때 보이시죠?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7월 1일이죠? 딱 하루 전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됐어요? 201선 이 검정색 라인 있죠?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 급등 당일 상한가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어졌죠. 지금 거래량이 우뚝 솟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타이밍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한참 모자랐을 때예요. 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추가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6월 30일 날 8시 35분쯤 말씀드렸다 했죠. 이때가 10만원대였는데 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한가 당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이것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단타 종목,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쭉 내려보게 되면은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현대건설, 한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한화 거래량 대략 엄청 많이 터졌죠? 삼성전자랑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9천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하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가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많이 잘 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뉴스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렇게 한 종목 잡고 있는 것보다 수익 챙겨갈 수 있을 때 챙겨가는 거 상당히 좋다.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단기적으로 잡아갈 종목은 잡아가야 될 타이밍이 맞다. 그래서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조금 더 크게 적어드릴게요. 010에 여러분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4438에 5734 여기로 문자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대응이라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죠? 7월 달은 여러분들 역대급으로 돈을 더 벌어가야 되는 기회예요. 제가 6월 결산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6월 달에 이렇게 돈 벌어갔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장단컨대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7월 3일부터 여러분들 뭐가 개정돼요? 선법 개정 개정된다고요. 지금 당장 바로 즉시 시행이에요. 그리고 이날 대통령 담화가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경제 전반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입김 한마디로 움직인 종목도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애초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벌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마다 뭐 제가 이제 단타 종목들 매일 쏴드려도 사실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 하신다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 하시는 분도 챙겨 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잡아갈 수 있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예상 수익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가이던스는 저는 겸손하게 2배 정도, 그러니까 10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섹터 자체가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한 거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바로 이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마지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지 550만 %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 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Tesla and exit. 워렌 버핏은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 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이번에 젠슨 왕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가 있어. 불과 4년 전에. 근데 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살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 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G이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 회사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으로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 전 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 재료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력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 노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 본 적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 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에 매집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 적 혹시 있을까?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매집 중인 정말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안 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이 정말 눈떴다라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5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상 주목을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5 실제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 옆면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4438-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간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넣으면은 10중 8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2배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젠슨왕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바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천 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던 적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100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4, 5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게요,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